안녕하세요. 저는 아이 셋을 키우고 있는 워킹맘이에요. 어린 나이 때 남편과 불타는 사랑을 하다가 첫째가 생겨서 결혼을 했어요. 남편과 저 모두 어릴 때 열정이 어마어마하다 보니 아이가 금방 들어섰고, 그렇게 2년 터울로 3명의 아이를 낳았어요. 정말 조심한다고 했는데 아이가 그렇게 잘 생기더라고요. 아이가 셋이나 되다 보니 아이들이 클 때까지는 정말 육아 지옥이었어요. 그때는 전업주부를 하면서 독박 육아를 했는데 집안일에 육아에 정말 힘이 들었어요. 그래도 남편은 꾸준히 저를 안았어요. 피곤하기는 했지만 남편에게 안기는 게 너무나도 좋았어요. 사랑받는 느낌도 들고 안기는 것 자체도 저는 너무 좋아했어요. 하지만 제가 살도 조금씩 찌고 아이 셋을 낳다 보니 탄력이 예전 같지는 않았나 봐요. 남편은 어느 순간부터 제 살로 구박을 하기 시작했고, 탄력이 없어서 앉는 맛도 잘 안 난다며 노골적으로 저를 비난하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리스 부부가 되었어요. 아이들이 조금 커서 손이 덜 가게 되자 저도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남편이 벌어오는 돈으로 살림을 꾸리기에는 한계가 있었거든요. 몇 년간 집에만 있다 보니 한 푼이라도 아끼느라 옷도 싸구려로 입고 화장품도 싼 걸로만 썼었어요. 제가 돈을 벌기 시작하면서부터 살림에도 보탰지만 일정 부분은 저를 위해서 쓰기 시작했어요. 우선 살을 빼기 위해 운동을 시작했어요. 1년 정도 헬스를 하면서 식사 조절도 하니 처녀 때랑 비슷한 몸이 되었어요. 날씬해지니 옷을 사는 재미도 있었어요. 비싸지는 않지만 예쁜 옷을 사고 꾸미고 다니기 시작했어요. 변한 모습에 지인들도 몰라보게 예뻐졌다고 칭찬을 해주었고, 그런 소리를 옆에서 듣던 남편도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어요. 저를 안고 싶을 때는 평소보다 다정다감해지고 듣기 좋은 소리만 했어요. 남편은 처음에는 저를 다시 안는 걸 좋아했어요. 우선 몸이 탄력적으로 변하기도 했고 날씬했으니깐요. 하지만 그렇게 몇 번 저를 안더니 또 다시 안는 횟수가 줄어들었어요. 남편의 그런 반응에 의기소침해지고 있던 어느 날 남편이 취해서 들어왔어요. 그러면서 저에게 하는 말이 제가 아이를 셋을 낳아서 그런지 탄력이 없어져서 재미가 없다네요. 운동으로 근육도 생기면서 단단해져서 탄력이 생겼는데 아무래도 운동으로는 단련이 안 되는 부분도 있으니깐요. 남편은 전혀 기억을 못하는 눈치였지만 저에게는 정말 큰 충격이었어요. 다른 부분도 아니고 남편과의 아이를 셋을 낳다 보니 그런 건데 헐겁다는 얘기를 들으니 정말 우울해졌어요. 출산 후에 케겔 운동도 하고 교각 운동도 하면서 가능하면 회복을 하려고 노력도 많이 했었는데 그런 것도 몰라주고 아무리 술에 취했더라도 막말을 하는 남편이 원망스러웠어요. 다음 날에라도 사과를 받고 싶었지만 남편은 전혀 기억을 하지 못하는 눈치였고 원망의 말을 꺼내려다가 제가 더 비참해질 것 같아서 그만뒀어요. 하지만 날이 갈수록 남편의 그 말은 제 머릿속을 맴돌았고 제 삶은 점점 메말라갔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남편은 그날도 술에 취해서 들어왔어요. 술에 취한 남편 외투를 정리하다가 영수증 하나를 발견했어요. 20만 원 정도 긁은 내역이 있었고 불법 마사지 방이었어요. 남편은 저를 아는 대신 돈을 주고 다른 여자를 안았던 거예요. 예전에도 몇 번 그런 적이 있었는데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각서까지 썼던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또 그랬던 거예요. 게다가 남편에게 막말을 들은 지 얼마 안 됐을 때라 분노가 온몸에 끌어올랐고 울분에 눈물이 마구 쏟아졌어요. 남편은 술에 꼴은 상태라 어차피 대화가 안 됐어요. 다음 날 잠에서 일어난 남편에게 영수증을 보여주며 해명을 하라고 했어요. 남편은 제가 예상했던 것과 다르게 담담했어요. 이제 저를 안는 게 재미가 없다며 자신도 남자라 어쩔 수가 없대요. 그러면서 이혼을 하자고 하면 이혼을 하겠지만 아이들 때문에 이혼은 힘드니 그냥 아이 엄마, 아빠로만 지냈자고 했어요. 제가 어디 가서 누구를 만나던 바람을 피우던 상관하지 않겠다며 자신도 그냥 내버려두라고 했어요. 대신 생활비는 얼마 정도 줄 테니 그냥 쇼인도 부부로 살자고 했어요.
그 말을 듣고 정말 충격에 빠졌어요. 잘못했다고 싹싹 빌어도 시원찮을 판에 뭐를 잘했다고 그랬게 얘기를 하는지 남편이 정말 가증스러웠어요. 그래서 이혼을 할 생각을 했어요. 서류 준비까지 마치고 양가에 말씀을 드렸어요. 당연히 양가 부모님들은 반대를 하면서 아이들 봐서라도 잘 살라고 했어요. 양가 부모님의 반대에서는 전혀 흔들리지 않았어요. 저도 행복한 인생을 살고 싶었거든요. 이혼 서류 접수를 하러 가기 전에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둘째랑 셋째는 아직 받아들일 나이가 아닌 것 같아서 우선 첫째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첫째 아이는 사춘기 때라 정말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했어요. 아이는 묵묵히 듣더니 눈물을 떨궜어요. 한참을 울다가 저에게 애원하듯 말했어요. 자신이 집안일도 잘 돕고 동생들도 잘 돌볼 테니 제발 이혼은 하지 말아달라고 애원했어요. 첫째가 자존심도 세고 사춘기라 자기 멋대로 할 때였는데 그렇게 울면서 애원을 하니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첫째 딸을 안고 둘 다 한참을 울었어요. 여자로서 행복한 인생을 잘 살기 위해서 이혼을 하는 게 맞는 거지만 이혼을 하게 되면 아이들의 엄마로서 자격이 없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한 번 더 생각해보겠다고 첫째에게 얘기를 했어요. 그날 이후로 첫째는 몰라보게 달라졌어요. 어떻게 해서든 이혼을 막으려고 하는지 애써 노력하는 모습이 보였고 그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약해졌어요. 결국은 이혼을 안 하고 아이들의 엄마, 아빠로 살아가기로 했어요. 그냥 남편이 없다고 생각하고 나니 마음이 오히려 편해졌어요. 그냥 남편을 군식구로 생각하고 지냈어요. 그렇게 한동안 지내면서 그 삶이 익숙해졌고 남편과는 그냥 남남처럼 생활을 했어요. 저도 여자인지라 남자 품이 많이 그리웠어요. 그래서 다른 남자를 만나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저에게는 어릴 때부터 저를 쫓아다니던 남자친구가 있었어요. 여태까지 한 번도 친구를 남자로 느껴본 적은 없었어요. 하지만 간간히 연락을 하고 지내기는 했는데 마음도 그래서 그 친구를 만났어요. 술을 한잔하고 나자 제 마음이 센티해졌고 그날 그 친구에게 안기었어요. 그 친구는 10여 년 동안 저를 짝사랑하다가 드디어 저를 안게 되니 너무나도 좋아했어요. 정말 머리부터 발끝까지 정성스럽게 저를 아껴주면서 안아줬어요. 여자가 사랑받는 느낌이 이런 거구나 오랜만에 느꼈어요. 그렇게 그날 그 친구와 첫날 밤을 보냈어요. 한 번이 어렵지 두 번부터는 정말 쉬웠어요. 저는 외로운 날이면 그 친구에게 연락을 했고 그 친구는 만사를 제쳐두고 저를 만나러 왔고 저를 안아줬어요. 그렇게 몇 달을 만나다 보니 저도 자신감이 많이 회복됐어요. 처음에는 남자에게 안기는 것 자체만으로도 행복했어요. 하지만 저도 제가 아이를 3명을 낳다 보니 탄력을 잃은 게 느껴졌고 그래서 만족감이 떨어지는 걸 느꼈어요. 그런 느낌을 드는 와중에 일이 터졌어요. 사실 그 친구는 유부남이었고 저와의 관계를 아내가 조금 눈치챈 것 같다며 한동안 만나지 못할 것 같다고 했어요. 저도 사실 그 부분에 죄책감이 들기는 했었어요. 요즘 간통죄가 없어지고 불륜이 흔하다고는 하지만 제 외로움을 채우기 위해서 친구 아내에게 큰 죄를 저지르는 거라서 마음이 불편했거든요. 그리고 그 친구와 궁합이 그렇게 맞지도 않았고요. 그래서 그 친구와는 그때 결별을 얘기했고 그 친구는 매달렸지만 매몰차게 거절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동안 남자는 생각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생각이 든 게 앞으로는 절대 가정이 있는 남자는 만나지 않을 것이고 저도 즐기기 위해서 조치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기로 했어요. 우선 제모를 하기로 했어요. 친구들 중에서도 제모를 한 친구들이 몇 명 있었는데 위생에도 좋고 남자에게 안길 때도 좋다고 했어요. 남자도 좋아하지만 자신들도 더 느낌이 온다고 했어요. 친구의 소개로 피부과에 가서 레이저 시술을 받기 시작했어요. 저는 원래 많거나 굵은 편이 아니라서 10회 정도 하면 완전히 괜찮아질 거라고 했어요. 한 달에 한 번씩 10달 정도 받으면 말끔해질 거라고 했어요.
약간 따갑기는 했지만 시간도 얼마 걸리지도 않고 돈도 그렇게 비싸지 않았어요. 제모를 하니 깔끔하기도 했고 상쾌하기도 했어요. 그리고 하나의 시술을 더 받기로 했어요. 저도 아이를 낳고 탄력을 잃은 걸 느끼기도 했고 남편에게 막말에 가까운 말은 들은 적이 있어서 예뻐지는 수술을 하기로 했어요. 친구는 저 자신 자체로도 만족하고 좋아했지만 앞으로 만날지도 모르는 남자들에게는 예쁨을 받고 싶었어요. 게다가 수술을 하면 여자들도 더 만족한다고 했어요. 인터넷을 통해 여러 군데를 알아봤어요. 수술이라고 해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 비교적 짧게 끝나고 바로 정상 생활이 가능하다고 했어요. 물론 2-3달 동안은 부부관계를 하면 안 된다고 했지만 어차피 남편은 저를 안지 않으니 상관없었어요. 남편은 저에게 관심도 없으니 수술에 대해서는 일절말도 하지 않았어요. 제가 탄력적으로 변하고 나서도 남편에게 안길 마음은 하나도 없었거든요. 생활비를 줄이며 악착같이 수술비를 마련했어요. 아이들도 자연분만을 해서 낳았고 수술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수술날 긴장을 많이 했어요. 남편 모르게 해야 했기 때문에 연차를 내고 병원을 찾아갔어요. 생각보다 수술은 간단했어요. 몇 시간 안 돼서 수술이 끝났는데 물론 약간 아프기는 했지만 그렇게 티날 정도로 아프지는 않았어요. 그래도 혹시나 모르니 몇 주간은 정말 조심했어요.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한 상태라 적극적으로 남자를 만나기로 했어요. 물론 자연스러운 만남이 좋기는 했지만 그런 기회가 자주 찾아오는 것도 아니고 시간도 많이 걸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제일 간단한 방법인 오픈 채팅방을 활용했어요. 오픈 채팅방을 개설하자마자 많은 남자들이 들어왔어요. 하나같이 여자를 안기 위해 득달같이 들이댔어요. 온라인에는 거짓말을 하면서 싱글인 듯하는 유부남들이 많다는 걸 알고는 있었어요. 처음에 몇 명 괜찮은 남자들이 있었고 다들 싱글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거짓말이 아닌 걸 가려내기 위해 남자들이 집에 있다고 할 때 갑자기 영상통화를 하자고 한 적도 있고 일부러 밤늦게 전화를 걸어서 받으라고 한 적도 있어요. 그럴 때 다들 난색을 표하거나 당황하는 사람들은 다 거짓말로 생각하고 연락을 끊었어요. 그러다 말이 잘 통하는 괜찮은 남자와 대화를 했어요. 결혼 전력은 있지만 이혼한 지 여러 해가 되었어요. 갑작스러운 영상통화나 전화에서도 그 남자는 진실임을 느꼈어요. 제 사정을 얘기를 했고 남편과는 서로의 사생활에 터치를 안 하기로 했다고 협의서까지 썼다고 했더니 그 남자도 저를 만나는 걸 받아들였어요. 만나기 전에 사진을 교환했는데 그 남자도 저를 마음에 들어 했고 저도 그 남자가 마음에 들었어요. 저보다 몇 살 어리기도 했지만 얼굴도 동안이고 잘 생겼어요. 그리도 꾸준히 몸 관리를 해서 근육도 있고 키도 크고 괜찮았어요. 수술하고 시간도 적당히 흘렀겠다. 피부과에서 제모한 지 얼마 안 돼서 깔끔하겠다. 모든 게 완벽했어요. 그 남자와 약속을 잡고 그날이 되기만을 손꼽아 기다렸어요. 그리고 약속 당일날 그 남자를 만났어요. 물론 사진은 어플을 썼기 때문에 사진보다는 덜 했지만 실물도 괜찮았어요. 잘생긴 건 아니었지만 훈남 축에 속했어요. 운동을 오래 해서 그런지 오버핏으로 옷을 입었는데도 어깨도 넓고 다리도 단단한 게 느껴질 정도였어요. 술집에 들어가서 술을 마시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아무래도 인물이 좋아서 그런지 하는 말마다 재미도 있었고 분위기도 좋았어요. 그렇게 적당히 술을 마시고 우리는 원래의 목적을 해결하기 위해 숙소로 향했어요. 처음 만난 사람에게 안기는 것이 처음이라 떨리기도 했고 수술하고 제모 후에 안기는 게 처음이라 설레기도 했어요. 그 남자는 저를 잘 이끌어 주었고 정말 만족했어요. 그 남자의 피지컬도 좋았어요. 운동을 오래 한 것도 있지만 운동으로 단련되지 않는 곳도 마치 운동을 한 것 마냥 단단했어요. 키도 크지만 다른 것도 컸어요. 그리고 스킬도 정말 좋았어요. 게다가 저도 수술과 제모를 해서 그런지 느낌이 강렬했어요. 그 남자와 피지컬과 스킬,
그리고 저의 준비된 상태가 만나니 서로가 너무나도 만족하는 시간이었어요. 그 남자도 저에게 아이를 3명이나 낳은 거 맞냐며 좋아하며 농담을 했어요. 역시 수술을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태껏 몇 명이 남자에게 안기어봤는데 그렇게 궁합이 잘 맞는 남자는 처음이었어요. 우리는 첫날에 벌써 몇 번이나 안았어요. 그리고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되기로 했어요. 한 번 맛을 보니 그날 이후로 제 모든 관심은 남자친구에게 쏠렸어요. 물론 새아이의 엄마다 보니 아이들이 최우선이기는 했지만 시간이 날 때마다 남자친구와 연락을 하고 만나서 사랑을 나눴어요. 첫날도 좋았지만 만나면 만날수록 점점 좋아지면서 남자친구에게 완전 빠져버리고 말았어요. 마음 같아서는 이혼을 하고 남자친구랑 동거라도 하면서 매일 안기고 싶을 정도였어요. 하지만 아이들 때문에 이혼은 못할 상황이라 참기는 했어요. 남편도 제가 다른 남자를 만나는 걸 눈치챈 것 같았지만 내색을 하지는 않았어요. 그래도 남편은 아이들을 좋아해서 제가 남자친구를 만나러 가는 날에는 시간이 되면 아이들을 봐줬어요. 제가 부탁할 때마다 아이들을 봐주는 걸로 봐서는 남편에게 다른 여자가 없는 듯 보였어요. 저도 여자인지라 푹 빠지게 만드는 남자를 만나니 더 꾸미게 되고 신경을 쓰게 되었어요. 만나는 사람마다 몰라보게 예뻐졌다며 남자친구 생겼냐고 농담을 할 정도였어요. 물론 가볍게 웃어넘기며 무마를 했지만 역시 여자는 사랑을 받으면 티가 나나 보더라고요. 제가 봐도 제 모습이 정말 예뻐 보이고 사랑스러워 보였어요. 남편도 제가 많이 예뻐졌는지 조금씩 저에게 자상한 척하고 다정다감하게 하려고 노력했어요. 가끔씩 저를 조르며 안고 싶다는 뉘앙스의 얘기를 했는데 솔직히 전혀 그러고 싶지 않았어요. 그전에는 부부라는 이유로 남편에게 안기기는 했지만 남자친구처럼의 만족감은 한 번도 느끼지 못했었거든요. 게다가 그런 막말을 듣고 이혼까지 하자고 한 후라 전혀 남자라는 생각도 남편이라는 생각도 들지 않았어요. 남편이 조를 때마다 저는 콧방귀를 끼며 말 같지 않은 소리 하지 말라고 했어요. 남편도 여태껏 저에게 한 일이 있어서 그런지 그럴 때는 대꾸도 못하고 무안해했어요. 남자친구와는 1년 넘게 만났어요. 만나면 만날수록 푹 빠졌어요. 그러다 어느 날 사랑을 나눈 후 숙소에서 한숨 자고 있을 때였어요. 남자친구의 핸드폰에 진동이 울려서 잠깐 봤더니 여자로 보이는 이름 뒤에 하트라고 적혀 있었어요. 저는 남자친구를 깨워서 캐물었고 남자친구는 사실대로 얘기를 했어요. 제가 가정이 있다 보니 자기가 정말 땡기는 날에 못 만나는 게 힘들었대요. 그러다 우연히 술집에서 합석한 여자가 있는데 그 여자와도 사랑을 나눴다고 했어요. 만난 지는 한 2달 됐다고 했어요. 그래서 막상 그녀를 아는 건 몇 번 되지 않는다고 했어요. 자신은 원래 욕구도 강하고 체력이 되기도 하고 혼자 살기 때문에 저를 못 만날 때는 솔직히 외롭다고 했어요. 그 여자는 어리고 미혼인데 그래도 저를 안는 게 제일 좋다며 제가 원하면 정리를 하겠다고 했어요. 솔직히 저도 여자인지라 남자친구가 저만 사랑하고 저만 안기를 바라기는 했어요. 하지만 저도 가정일 때문에 남자친구가 원하는 날 못 만나는 경우도 있고 집에 있을 때는 애들 눈치가 보여서 연락도 자주 못하는 게 그동안 미안하기도 했어요. 그리고 이런 것 때문에 싸움이 잦아지다가 남자친구를 잃기도 싫었어요. 차라리 쿨한 척 남자친구의 마음을 이해해주고 오랫동안 사랑을 나누는 게 좋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남자친구에게 말했어요. 솔직히 다른 여자를 안는 건 싫지만 저도 사정이 있으니 이해를 하겠다. 하지만 저랑 만날 때는 저만 생각하고 저에게 최선을 다해줬으면 좋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저랑 있을 때 이번처럼 들키지 않게 카톡 알림 설정을 꺼놓던지 해서 절대 걸리지 말라고 했어요. 그리고 저를 만나는 전날에는 절대 다른 여자를 만나지 말라고 했어요. 다른 여자를 전날에 안으면 아무래도 체력도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뿜는 양도 적을 수 있어서 싫었거든요.
제 반응이 놀라웠는지 남자친구는 자신을 이해해주고 사랑해줘서 고맙다며 저를 꽉 껴안아 주었어요. 저의 이해심이 있은 후라 그런지 남자친구는 완전 적극적으로 저를 안았고, 저도 남자친구가 딴 여자보다는 저를 안는 게 더 좋게 만들어야겠다는 심산으로 남자친구를 열정적으로 안았어요. 정말 최고의 시간을 보냈어요. 그날 이후로 몇 개월이 지났지만 남자친구의 체력과 열정은 변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한 번도 다른 여자에게 연락이 온 것을 걸리지 않았어요. 물론 다른 여자를 안는 남자친구를 생각하면 질투도 나지만 남자친구는 그날 이후로 더 적극적이고 열정적으로 저를 안고 사랑해주기 때문에 오히려 더 만족하고 있어요. 남편의 막말과 잦은 외도, 그리고 이혼 생각까지 할 정도로의 정말 절망적인 결혼 생활이었지만 지금은 그것 때문에 오히려 더 고맙게 생각하고 있어요. 전화위복이라고 하잖아요. 남편 때문에 정말 우울하고 절망적이었는데 만약 남편이 그러지 않았다면 지금도 남편에게만 안기면서 적당한 만족만 하고 있을 거였어요. 하지만 남편이 저에게 그렇게 못되게 굴어서 지금의 남자친구를 만나는 기회가 생겼고, 그래서 이런 궁합이 있을 수 있다는 것도 깨닫게 되었어요. 주위를 보면 저만큼은 아니지만 부부관계로 힘들어하는 남자들과 여자들이 많은 것 같아요. 바람을 피우는 배우자들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도 많고, 저처럼 아이들 때문에 이혼을 못하고 울며 겨자 먹기로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물론 부부의 신뢰와 사랑이 끝나면 이혼을 하는 게 정답이겠지만, 저처럼 아이들 때문에 이혼을 못하는 경우라면 서로의 사생활을 터치 안 하고 사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배우자와 금술과 궁합이 좋게 생활하는 게 좋지만, 그런 관계에서는 남성 그리고 여성으로서의 행복한 삶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어차피 나이가 들면 안고 싶어도 못 안을 때가 오겠죠. 사회적 통념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사랑도 나누고 인생을 즐기면서 행복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요즘 너무 행복한 삶을 살고 있어요. 오늘의 사연을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초반 전업주부입니다. 남편과 결혼한 지는 3년 되었고, 2살 된 딸이 하나 있습니다. 첫째가 2살이기도 하고 시댁에서 아들을 간절히 바라고 있기에 둘째를 도전 중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행인 건지 불행인 건지 임신을 하였고, 얼마 전 성별도 확인하였는데 아들입니다. 사실 얼마 전까지는 임신한 것에 대해서 아무런 걱정도 없었습니다. 행복하게만 지내고 있었는데, 몇 개월 전 동창회에 갔던 생각이 불현듯이 나면서 걱정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오래간 만에 동창회에 다녀왔습니다. 동창회 가기 전날 밤에 가임기이기도 하고 남편이 동창회 잘 다녀오라며 새 옷과 용돈도 챙겨주었기에 둘째 준비 및 감사한 마음을 담아 찐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기차를 타고 고향으로 내려갔습니다. 전날 잠도 잘 못 자고 새벽부터 일찍 일어나서 준비하다 보니 피곤이 제법 쌓였지만 신나는 마음으로 내려갔습니다. 부모님 집에 짐을 두고 점심때부터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낮부터 한 잔 두 잔 먹기 시작한 술과 피로 때문에 어느 정도 취기가 올랐지만 저녁에 퇴근하고 친구들이 많이 오기 시작하면서 술을 평소 주량보다 많이 마시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정신을 차려보니 남자 동창하고 침대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침대 주변 및 내 상태를 보아하니 이미 큰 실수를 한 상황이었습니다. 자고 있는 남자 동창이 뺨을 때리며 유부녀를 데리고 오면 어떡하냐고 화를 내었지만 남자 동창은 오히려 제 뺨을 때리며 동영상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술자리에서부터 외롭다며 제가 남자 동창에게 매달리고 기대며 끼를 부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영상은 침대 위에서 찍은 영상이었습니다. 요즘에 미투니 뭐니 하면서 억울하게 당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길래 찍은 영상이라면서 상호 동의하에 찍은 영상이고 혹시라고 억울한 상황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찍어둔 것인데 제가 하는 행동을 보니 절대 지우면 안 될 것 같다면서 동영상을 보고 있던 핸드폰을 가져갔습니다.
지워달라고 부탁을 했지만 나중에 제가 말을 바꾸면 본인만 억울한 상황이 생긴다면서 절대 안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조심스럽게 피임 관련하여 물어보니 피임을 했다는 증거를 보여주면서 걱정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자꾸 다리 사이로 흐르는 느낌이 들었고 재차 물었지만 절대 자기 것이 아니라면서 자기는 모르는 일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렇게 숙소를 나와서 부모님 집으로 갔습니다. 그 주 주말에 남편이 부모님 집으로 내려와서 하룻밤을 보내고 같이 저희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한동안은 찝찝한 기분이 계속되었지만 남자 동창이 제가 거짓으로 신고를 하지 않으면 절대로 영상이 세상 밖으로 공개되는 일은 없을 거라면서 약속을 하였고 시간이 적당히 지나면서 알아서 지우겠다고 약속도 하였습니다. 제가 보는 앞에서 삭제 못한 것이 아쉽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한참 지나서 임신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첫째 때도 제가 둔한 편인지 한참 지나서 임신한 사실을 알았는데 요번에 마찬가지였습니다. 게다가 제가 가끔씩 생리를 거르는 경우도 종종 있어서 임신이라고 생각하지도 않고 무시한 것도 있습니다. 그렇게 임신한 것도 동창회 다녀온 지 한참 지나서 알게 되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남자 아기라는 것도 알게 되면서 별다른 걱정 없이 행복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다 최근에 친구랑 통화 중에 남자 동창과 외박을 하고 사고가 있었던 것이 생각이 났습니다. 동창회 날 잘 들어갔냐는 말과 함께 그 남자 동창한테 그렇게 매달리던데 별다른 사고 없었냐고 묻는데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당황을 하면서 말을 더듬자 친구는 역시 사고가 있었다면서 놀리는데 제가 아이의 임신 주수를 따져보니 동창회가 있던 주에 생긴 아이였습니다. 하루 간격으로 남편과 남자 동창하고 시간을 보냈으니 도대체 누구 아이인지 걱정이 되었습니다. 남자 동창에게 급하게 전화를 걸어서 피임 정말 잘했냐고 묻자 또 그러냐면서 절대 실수하지 않았다고 하였습니다. 다만 제가 그날 밤에 몇 번이나 불편하다면서 피임도 꿀을 뺀 적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제가 그걸 지금 말해주면 어떡하냐고 남자 동창에게 화를 내었지만 제가 그날 침대에서 본 영상 안에 다 있는 내용이고 영상도 다 보았으면서 말을 안 해주었다고 하는 것은 무슨 억지냐고 역으로 저한테 따졌습니다. 정말 답답하고 화가 나서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혈액형을 물어보았고 그나마 다행인 건지 남편과 같은 혈액형이었습니다. 아직도 태어나려면 멀었는데도 시아버지는 이름을 지어주셨고 시어머니는 아기 옷이며 용품 등을 보내주시고 계십니다. 두 분 다 서너일에 한 번씩 전화도 주시면서 안부와 먹고 싶은 것 없냐면서 지극정성이신데 함부로 지울 수도 없고 큰일입니다. 남편에게라도 사실대로 말을 해야 하나 고민도 해보았지만 제가 남편이라도 절대 용서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동창회 가서 다른 남자와 외박 및 사고를 치고 온 아내, 그리고 임신까지 한 아내, 임신 아이가 누구 아이인지 모르는 상황인데 남편이 모든 상황을 이해하고 아내를 용서를 해준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사고가 있던 날 밤에 어떻게 남자 동창과 같이 숙소에 들어갔는지, 남자 동창에게 제가 관계를 가지는 것에 대해서 허락해 주었는지 등 그 어떤 것도 정말로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뉴스에 나오는 것처럼 제가 어떠한 안 좋은 약에 의해서 안 좋은 일을 당한 것은 아닌 건지, 또는 허락하지도 않았는데 강제로 벌어진 사고는 아닌 건지, 그래서 이것을 경찰에 신고를 하는 것이 맞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남자 동창에게 그러한 영상들이 있다고는 하지만 그렇다고 제가 허락해주는 영상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제가 안 좋은 약 때문에 당한 사고가 아니라고 장담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는 생각이 자꾸만 듭니다. 남자 동창에게 조심스럽게 돌려서 이야기를 꺼내보았지만 마음대로 하라면서 오히려 큰 소리입니다. 남자 동창은 그날 침대에서 영상을 보여주기 전까지 제가 유부녀인 것도 딸이 있는 것도 몰랐다고 하였습니다. 게다가 상호 협의하에 벌어진 일이기에 자기는 아무 잘못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다만 그렇게 신고를 해서 일을 크게 벌리면 남자 동창은 꼭 무고죄로 저를 역고소할 거라고 하였습니다. 이 상황을 남편과 가족들이 모르게 잘 해결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남자 동창 말대로 절대 자기는 실수를 하지 않았다는 말을 믿고 그냥 지나는 것이 맞는 걸까요? 아니면 신고하는 방법으로는 제가 유리하게 잘 해결될 가능성은 없는 건가요? 한 번도 이런 일이 없었는데 너무 답답하고 힘이 드네요. 도와주세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꾹꾹. 알림 설정도 꾹꾹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최근에 받게 된 충격적인 상황 때문에 저희 가족 모두가 제대로 된 생활조차 하기 힘들 정도입니다. 지금도 사위는 저희 집에 찾아와서 제 딸 은옥이와 재결합을 원하고 있어요. 하지만 엎질러진 물 다시 주워 담을 수 없잖아요. 자기 부모를 원망해야지 어쩌겠어요? 사건은 결혼식 이후부터 시작이 되었죠. 저랑 사돈은 같은 나이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친하게 지내려고 저에게 항상 친근하게 다가왔어요. 저도 그게 싫지는 않았지만 어느 정도 선은 지키려고 노력했죠. 그 이상 가게 되면 분명 서로 상처받게 되는 말들이나 행동들 때문에 안 좋은 상황이 생길 게 분명하다는 걸 인생 살아오면서 느꼈거든요. 그래서 저는 마음을 열고 친해지는데 상당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경계하는 입장이랄까요. 그렇다고 피해를 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특히 제 딸이 피해보는 일은 만들고 싶지 않아 사돈 댁에서 무슨 일이 있거나 부탁할 때 빼지 않고 참석하는 편이죠. 그래야 입방아에 오르내리지 않을 테니까요. 밉보이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사돈 댁과의 거리가 한 30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커피 한잔 하면서 대화 나눌 때도 있었죠. 그래서 말인데, 어때요? 한번 일해보지 않겠어요? 별거 없어요. 그냥 속만 채우면 되지. 용돈벌이도 하고 좋잖아요. 요즘 일손이 좀 부족해서 그래요. 내가 두둑이 챙겨줄 테니 생각이 있음 연락 주세요. 집에만 있음 뭐해요. 이럴 때 바깥바람도 좀 쐬고 김치 떨어지면 몇 통 가져라고 하는 거지. 외국인들이 일을 제대로 못해. 손이 야무지지 않아서. 보니까 음식 솜씨도 좋던데. 김치 공장에 와서 잠시 일손 도와주고 용돈 챙기고 김치도 좀 챙겨주기로 했다고. 며칠 도와주기로 했다면서? 새 아가한테 얘기 좀 잘해봐요. 그래도 알고 일하는 거랑 모르고 일하는 거 차이니까. 그래요. 저도 생각 좀 해볼게요. 요즘 심심하기도 했고 마침 김치도 떨어졌었는데 덕분에 김치 걱정은 없겠어요.